볼커의 SD 강좌. 자, 그러면 오늘은 화수론 6화지만 SD 강좌 그 첫 번째 시간이므로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볼 내용은요. 제 6화 SD 건담이 탄생하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SD 건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이제 주로 여기 있는 이제 이 이제 보통 이제 이걸 노멀이라고 하죠. 노멀인 친구들보다는 이제 이쪽에 있는 SD 건담 월드 쪽에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이 채널의 특성상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일단은 SD 건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SD 건담이 뭐냐? 얘가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주시느냐? 라는 이야기부터 차분차분 한번 진행을 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6화부터 좀 몇 화 동안은 SD 건담 월드의 탄생까지의 이야기를 좀 다뤄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 사진이 하나 있죠. 요게 아마 이건 아마 SD-EX 건담인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으면 뭐 어쨌든 SD라고 하시면 모르진 않으세요. 다들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담인데 머리가 크고 팔다리가 짧고 이렇게 귀엽게 생긴 그런 건담. 그래서 건담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 EX 아니죠. 뭐지? 비비였네. 비비 후반이구나. 애니메이션 칼라 버전이구나, 이게. 제가 비비 하면 100번으로 나왔던 여기 개폐되는 게 더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이어서 계속 갈게요. 네. 그래서 요 형태가 이제 있는, 예. 최대한 화면이 있다. 자, 네, 이어서 갈게요. 요 건담이 보통 이제 건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비전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SD 건담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 알고 계신데 도대체 왜 SD 건담이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요새는 이게 아주 대명사,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거의 일반 명사화 되어서 뭐든지 이렇게 좀 뭐 낸도로이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든지 다 줄이면 저거 다 SD야, SD풍이야, SD 스타일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었죠. 그럼 이런 SD 스타일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SD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편에 있겠죠. 요 왼편에 있는 이 RX78 다시 2죠. 이 친구가 이제 원래 건담이죠. 원래 우리가 이제 건담이라고 부르는 기체입니다. 요 이른바 이제 리얼 형태의 이 RX18-2 건담이 이제 줄여서 만든 게 바로 이쪽의 SD 건담인데 예전에 이제 그 건담올릭에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거를 단순히 줄여서 이쁘게 만들자라는 발상을 할 수 있어요. 뭐 마스코트화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나 왜 맨 처음에 이런 기다란 형태 말하면 뭐 멋진 부분이죠. 이렇게 멋있는 로봇 이런 느낌에서 왜 이런 귀여운 느낌으로 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형태적으로 좀 더 보면요. 보이다시피 이거 이제 요새 이제 우리가 이제 각도기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제 카토키 하지메 씨는 보통 이제 모델 체형이니까 8등신에서 9등신 정말 머리는 작고 허리가 길고 다리도 길쭉길쭉한 뭐 그런 디자인 하십니다만 초창기에 노카라 쿠니오 씨 우리가 보통 큰 선생이라 부르시는 이 디자이너 분께서는 참 정직하게 보통 성인 남자 중에서도 이제 덩치가 좋은 성인 남자의 비율 7등신 정도죠. 보통 등신이라고 하면 머리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몸 전체를 몇 개로 나눌 수 있느냐인데 건담이 한 7등신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SD는 뭐 2등신이에요. 딱. 그래서 보통 SD라고 하면 한 2등신에서 보통 한 2.5등신 정도까지의 크기를 말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간 1.5등신 정도의 가샤폰 사이즈도 사실 존재하고, 최근에 이제 사실 컨버지나 앙상블 계열이 SD인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굳이 집어넣는다면 한 3등신까지도 애매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SD라고 이제 받아들여주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신을 줄였다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죠. SD 건담의 특징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줄인 거냐라고 봤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자, 머리 부분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등신을 늘린다고 할 때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은 머리는 커지고 몸이 굉장히 작아지죠. 팔다리가. 자, 이것이 이렇게 형태를 변형을 시켰구나. SD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단 디자인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면, 원래 사람의 형태, 그러니까 7등신, 8등신이었던 캐릭터를 2등신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리면서 줄이면서 머리를 키우고, 예, 팔다리나 이런 것들을 짧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형태를 변형시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SD의 이름의 유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SD의 형라는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데포르메이션. 이거를 이제 일본어식으로 이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데포르메라고 읽죠. 네, 데포르메라고 읽게 되는데, 이게 이제 데포르메이션을 이제 대충 잘라서 읽은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일본식 조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분해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형태라는 영어가 form이죠, form. form이고, 이거에 이제 앞에 붙는 전치사 D가 붙어서, form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되어간다가 붙어서 deformation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형태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사실은 미술 기법으로도 있습니다. 데포메이션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쉽게 이해하면 캐리컬처들 있죠. 보통 이제 사람 캐릭터를 그릴 때 뭐 어디에 특정 부분이나 아주 특징이 있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거대하게 표현한다든가 혹은 굉장히 작게 그리는 거. 얘 눈이 작은 사람은 막 더 작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좀 더 재미를 주거나 인상을 주는 그런 식의 이제 기법으로서 이제 존재합니다. 이제 그거를 매우 엄청나게 줄였다라는 의미로 슈퍼가 붙습니다. 왜 슈퍼가 붙는지는 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슈퍼 데포르메이션, 그러니까 일본어로 읽을 때는 스파 데포르메라고 해서 그 앞자를 따서 SD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름은 붙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SD가 언제부터 태어났느냐 하면은 바로 1985년입니다. 저보다 2살 어려요. 딱 2살 어립니다. 제가 83년생이고 1985년에 탄생을 했는데, 자, 그러면 단순히 그래 그러면 뭐 엄청 줄이면 이뻐지겠지라고 해서 이 캐릭터가 시작이 됐느냐? 과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 SD 건담이 탄생하게 된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5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과연 어떻게 1985년에 처음 SD 건담이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동전사 건담은 그 첫 번째 시리즈가 되는 요 기동사 건담이 1979년 4월 7일부터 나고야 계열 TV에서 방영을 시작을 합니다. 방영 기간은 이게 총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4시즌 분량이죠. 4시즌 분량의 마지막에 이제 몇 화가 잘려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50화, 4시즌이 보통 50화여야 되는데 50화는 채우지 못했지만, 그래서 건담이 보통 1년 정도, 이게 이제 방영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1980년까지 이제 방영을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80년에 방영이 끝나고 4월 7일이니까 대충 80년 5월인데 5월까지는 실제로 못 갔고요. 80년 3월쯤에 방영이 종료가 됩니다. 방영이 종료가 되고 나서 다음에 이제 다음번 강좌 때 말씀드리겠지만, 건담이 당시에는 별로 시청률이 안 나왔고 그 뒤에 재방송, 지방방송 등을 통해서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80년 12월에 최초의 건프라가 나옵니다. 즉 반다이가 뛰어든 것은
이미 방송이 끝난 뒤라는 거죠. 방송이 이미 다 했어. 방송을 다 해서 아 이거는 망했네 이러고 끝냈는데 그게 이제 뒤에 뒷심을 받아서 점점 인기를 끌면서 그러니까 방영 다음에 어 근데 사실은 12월이라고 하지만 거의 사실상 81년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돼서야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프라를 통해서 이게 막 상품이 잘 나가고 있다가 이 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만들어지는 게 다음 작품인 기동전사 건담 기동전사 제타 건담이죠. 이게 1985년 3월 2일에 방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80년에 방영이 끝나고 사실 건담이 끝난 뒤에 선라이즈에서 방영했던 작품은 트라이더 G7이기 때문에 그것도 방영하는 거 1년 기다리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스텝 모아서 제작 들어가고 하는 과정이 걸려서 첫 작품부터 그 다음 작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에 반해서 85년 3월 2일에 나온 제타 이후에 더블 제타가 나올 때까지는 1930년 3월 1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연달아 방영을 한 거예요. 1년간 상영을 하고 방송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갑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예, 지금의 반다이를 먹여 살리는 이 건프라가 요겁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 따로 강의에서 이제 하기로 하겠고 오늘은 일단 요런 배경이 있었다. 그래서 1985년이라고 하면 이미 건프라 붐이 있었고 건담 제1차 건담 붐이라고 부르는데 제1차 건담 붐에 따라서 건담 붐과 제1차 건프라 붐 일본에서는 우리는 이제 뭐가 이렇게 크게 유행하면 붐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브레이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브레이크다. 대브레이크에서 다이 브레이크. 다이치지 간다무 다이 브레이크, 다이치지 간프라 다이 브레이크 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제 1차 건담 붐, 1차 건프라 붐 정도가 되죠. 요런 배경 하에서 맞이한 것이 198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985년에는 건담은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시리즈였고 또 새롭게 막 제타 건담이 방영을 시작하면서 인기가 막 올라갔던 그런 시기라는 걸 일단 머리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배경이 있는 중에 어떤 분이 있으셨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삼명 선생님 노리야마 아키라 선생이 계셨습니다. 노리야마 아키라 선생의 데뷔작, 그러니까 사실 실제 데뷔는 단편으로 하셨지만 장편 데뷔작 닥터 슬럼프가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이제 소년 점프에서 이제 연재를 했는데요. 이때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께서 바로 사실상 지금의 SD 체형의 붐을 가져옵니다. SD 체형으로 코믹하게 그려서 패러디를 많이 하고 코믹하게 그려서 굉장히 많은 공전저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 바로 이 닥터 슬럼프죠. 지금 보셔도 여기서의 캐릭터들이 다 SD풍이구나 라는 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 그림들 안에서 실제로 당시에 SD화된 고질라라든가 SD화된 울트라맨이라든가 같은 것들도 출연을, 그러니까 뭐 패러디지만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당시에 이때는 SD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에 말하자면 SD 체형의 그림들을, 그렇죠. SD 체형의 그림들을 이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이 그려서 크게 히트를 치면서, 크게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요런 캐릭터들을 참 귀엽고 패러디하기 좋다. 그러니까 이때는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요런 형태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귀엽다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패러디다. 패러디하기에 좋다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일본 사회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던 배경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건담이 막 인기를 끌고 올라오던 1980년부터 1984년 제타 건담이 나오기 전까지 딱 연재를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막 이런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등의 컨텐츠를 즐겼던 분들은 이런 이 닥터 슬럼프의 아라레짱 요 형태는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던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1968년생이었던 이제 요코이 코지 요 이제 지금 제가 한글 표기는 가급적 그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요코이 고지로 적었습니다만 요코이 코우지라고 보통 읽죠. 요코이 코우지 선생이
당시 학생이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때가 1980년이라고 칩시다. 도리야마 아키라 작품, 닥터 슬럼프가 처음 나온 1980년에서 1968을 빼면 여긴 없죠. 그 다음에 몇 살입니까? 그러면 12살이죠. 1980년대가 12살이에요. 1980년대가 그러니까 만 10이죠. 만 10이고 그 다음에 1985년일 때 그럼 나이가 그래봐야 여기서 5년 지났으니까 17, 만 17이 됩니다. 굉장히 젊으실 때 하신 거죠. 네.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게 학생일 때 이제 건담을 좋아하고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의 그림풍을 좋아했습니다. 참고로 두 분은 같은 고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요코이 코지 씨가 반다이에서 내었던 모형세계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도리야마 오토루라는 필명으로, 이게 이제 필명이었어요. 이 필명으로 작품을 일러스트 투고 같은 걸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 게임 잡지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독자 엽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내는 건데 그때 이 요코이 코지 선생, 그러니까 도리야마 오토루라는 필명으로 올라갔던 만화들이 대부분 도리야마 아키라가 했던, 즉 이 조산명 선생님이 했던 이런 식의 SD풍의 그림들이었던 거죠.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그 요코이 화백 그 대담회에 갔다 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왜 처음에 SD풍을 그리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SD풍 그림이 처음에 따라 그리기 쉬웠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이제 연습을 하고 습작을 할 때 따라 그리기가 좋아서 그걸 하다 보니까 몸에 익었다. 현재는 이제 이분이 이제 SD 건담의 이제 거의 아버지신데, SD 건담 탄생의 아버지로 저희가 부르는 분인데, 그래서 지금은 그분을 이제 높여서 요코이 가하크, 요코이 화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요코이 화백이라고 부르면 성함은 요코이 코지고, 그 다음에 예전 필명이 이제 도리야마 오토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이분이 이때 12세에서 17세 사이면 몇 살입니까? 이제 중고딩이죠? 예. 이게 중고딩이에요. 예. 중고생일 때 이때 이제 이런 일러스트들을 그려서 보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당시 반다이 모형세계 편집장 눈에 들은 거예요. 아, 이 친구 그림 잘 그리네. 그래서 이분이 꽤 빠른 시기에 데뷔를 해서 이 MJ 극장이라고 하는 사컷 만화를 당시 반다이 모형세계에 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SD풍이고 여기 보시면 그린 사람의 토리야마 오토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이분에 대한 요런 메카를 SD풍으로 만드는 것이 꽤 재밌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조금씩 조금씩 더 높아져 갔던 거죠. 네. 요런 상황에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요 뒤에 이제 했던 작품이 뭐냐면 MJ 극장을 하면서 이제 이걸 그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연재 작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등학생 정도 나이 때 연재 작가가 된 거고, 그 뒤에 이제 프로로 말하자면 거의 바로 이제 프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가 돼서 했던 작업, 첫 번째 반다이에서 했던 작업이 바로 요겁니다. 예전 강의에서는 사실 복잡해서 안 넣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넣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데포름의 전사 엘가임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국내에서는 잘 모르실 텐데 엘가임이란 작품이 있죠. 제타 건담하고 더블 제타 나오기 이전에, 예, 이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이제 건담 이후에 나왔던 이런 엘가임 같은 작품이 있는데, 요 작품이 이제 나왔을 때 요거는 가샤퐁은 아니고요. 요거는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식이에요. 조립식이고 앙상블 같은 느낌? 뭐 요런 건데, 이때 이래서 요 데포름의 엘가임하고 그다음에 요 데포름의 제타 건담 시리즈라는 거의 일러스트,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일러스트 있죠? 일러스트, 요 일러스트와 네, 중전기니까요. 예, 헤비메탈 중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예, 이 일러스트를 담당해서 이제 그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는 아직 이제 상품명이 여기도 알다시피
이게 데포르메, 이게 이제 데포르메거든요. 데포르메라고 이제 읽는데, 데포르메 제타 건담 시리즈라고 해서 이 시리즈의 일러스트를 그렸던 거죠. 여기 이쪽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이제 부품 사다가 조립조립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하는 형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의 SD 건담보다는 좀 등신이 길죠. 저희가 생각하는 SD보다는 팔다리가 조금 더 깁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한번 그려보자면, 머리가 이 정도니까 3등신에 더 가깝네요. 그죠? 3등신 정도 되는 사이즈의 데포르메라고,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이 프로로서의 첫 작업들이었던 겁니다. 네. 프로로서 처음 작업을 했던 것들이 이제 요런 식이었는데, 이제 요러고 있던 와중에 이제 반다이의 여러 사업부 중에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가샤퐁이라고 부르시겠지만 여기가 정확한 명칭은 자판기 사업부예요. 이걸 이제 밴딩 머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반다이 밴딩그 마신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네. 요게 이제 그 자판기 사업, 그러니까 반다이의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그중 자판기 사업부가 이 가샤퐁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내놔서 이제 일종의 캡슐 토이죠. 지금은 캡슐 토이 사업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자판기 사업부에서 캡슐 토이 사업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자판기 사업부가 어딨냐? 예,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자판기 사업부였어요. 지금은 capsule toy 사업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캡슐 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캡슐 안에 넣어가지고 가벼운 가격에 올려 뽑아서 팔 수 있는 거를 잘 팔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가샤퐁의 주력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일종의 고무 인형이죠. 지우개 인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고무 인형의 핵심은 요 근육맨이었습니다. 근육맨 엄청 팔렸어요. 위에도 적어놨지만 당시에 약 1억 8천만 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죠. 이쪽 왼쪽에 보이는 기계는 이제 제 어릴 적 시절 모양의 기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생겼죠. 옛날에 이렇게 사가지고 딱 밟아가지고 깨트리면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근육맨이죠. 근육맨. 이렇게 머리에 미쿠 이렇게 적는 거. 요건데 근육맨 캐릭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한 캡슐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사실은 근육맨은 좀 길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접거나 위아래를 뽑아서 집어넣고 안에 조립을 하는 형태로 이제 판매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랬던 것을 이제 이 그 자판기 사업부의 담당자가 생각을 한 거죠. 아, 이 근육맨 다음으로 뭔가 좀 괜찮은 아이템이 없을까? 좀 귀엽고 인기 있고 잘 팔릴 만한 제품을 찾고 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요코이 화백의 그림체였던 거죠. 아까 보셨던 요런 그림체들, 이런 데포르메화된 그림체를 보면서 아, 저거 조금만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면, 지금 요거는 이제 조립식 프라모델이니까 약간 크죠. 그러니까 캡슐 토이에 넣기에는 얘는 좀 큰데 요거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면 아, 이거 한 캡슐에 딱 들어가고 너무 좋겠다. 캡슐 안에 딱 들어가면 애들이 하나씩 탁탁 뽑기, 당시에 이제 100엔짜리들 뽑기 너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요코이 코지와 접선을 합니다. 요코이 하바하고 접선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데포르메 건담도 사실 여기 밑에 보이시면 사실 캡슐 토이로 팔았어요. 들어가 있긴 한데 이때도 이미 가샤퐁 사이즈로 판매가 되던 제품입니다만,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작게 해보자. 네, 조금 더 작게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그 대담 때 요코이 협회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 이게 알았다. 그러면 지금이 원래가 아까 보듯이 3등신이니까 한 2등신 정도로 줄여보겠다. 조금 더 귀엽게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기존 제품명이 데포르메였으니까 이건 더 줄인 거잖아요. 데포르메를 한 단계 더 데포르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슈퍼 데포르메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D래요. 크게 복잡할 건 없고, 예, 그렇게 해서 슈퍼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요 데포르메가 없었으면, 데포르메 전사 시리즈가 없었으면 그냥 데포르메라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예컨대 고토부키아에서 나왔던 D 스타일도 그게 데포르메 스타일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름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앞서 데포르메 시리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그것과 다른 무엇이냐? 슈퍼 데포르메 시리즈다. 그래서 이들이 합작을 해서 드디어 1985년 슈퍼 데포르메 건담 월드가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박수 칠 일이에요. 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SD 건담의 모체는 가샤퐁입니다. 네, 이 고무 인형이 SD 건담의 원조죠. 사실상 원조죠. 지금 이제 배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복각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노멀로 나왔던 건담, 건캐논, 건탱크, 자쿠, 지옹그, 자쿠레로 같은 이런 캐릭터들을 SD화해서 SD화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참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질문 제가 요 강의 끝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좋은 질문이세요. 어쨌든 슈퍼 데포르메 건담 월드는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시대였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게 85년이라고 그랬죠. 85년이면 언제입니까? 조금 더 돌아가 볼게요. 돌아갈까? 이때면 바로 요때죠. 1985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막 제타 건담이 방영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더 전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금방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정말 제 채널에서 이제 강의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SD 건담 월드가 시작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런 다양한 월드들이 생길 건데, 이거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차차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9년 기동전사 건담이 방영을 합니다. 그리고 1980년에 종영을 하는데, 그때 인기가 굉장히 낮았죠. 근데 이후 지방에서의 뒤늦은 방송과 재방송 등을 통해서 제1차 건담 붐이라고 하는 인기가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해 말 1980년 말 12월에 반다이가 조립식 프라모델, 사실 조립식이라고 해도 사실 첫 번째 제품은 거의 접착제를 써야 됩니다만 조립식 프라모델 제품인 범프라를 드디어 세상에 선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동전사 건담 첫 번째 극장판 등도 이제 공개가 되면서 건담 붐이 확 올라옵니다. 그런 배경에 있을 때 만화 쪽에서는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이 데뷔를 하셔서 닥터 슬럼프 등을 통해서 이런 귀여운 체형, 즉 좀 머리가 크고 팔다리가 짧은 좀 어린아이 같은 체형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고,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패러디를 하거나 캐릭터 상품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구나 라는 생각이 저변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런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의 그림을 따라 그려서 반다이의 모형세계라는 잡지에 투고를 했던 학생 요코이 코지는 도리야마 오토르란 필명을 썼고요. 이 사람이 거기서 그린 그림을 눈여겨봤던 반다이 모형세계 편집장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사컷 만화를 연재하게 됩니다. 이후 일러스트로 데뷔해서 반다이에서 제작한 데포르메 전사 시리즈 해서 데포르메 엘가임, 데포르메 제타 건담 시리즈의 일러스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근육맨 시리즈 등을 굉장히 잘 팔아서 많이 덩치를 키워가고 있었던 반다이 밴딩머신 사업부, 반다이 자판기 사업부에서 새로운 상품을 모색하다가 건담 제품들이 이렇게 길쭉길쭉하니까 넣기가 참 어려웠는데 저렇게 귀엽게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코이 코지, 지금의 이제 요코이 화백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제품보다 좀 더 작은 형태로 캡슐에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아까 말씀 못 드린 얘기를 하자면 당시 캡슐에는 사실은 캡슐 하나를 뽑으면 SD 건담이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 당시 캡슐이 지금 나오는 가샤폰 캡슐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들이나 당시 이런 친구들이 그걸 돌려 뽑으면 인형이 두 개나 생기니까 굉장히 득보는 기분이 났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1985년에 그러니까 데포르메를 더 줄인 슈퍼 데포르메 건담 월드 가샤퐁이 드디어 발매를 하면서 드디어 세상에 SD 건담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드디어 SD 건담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1985년부터 현재까지 자그마치 35년을 달려오고 있는 이 SD 건담인데요. 과연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화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걸로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어서 이제 몇 가지 질문 나왔던 것들 몰아서 이제 일종의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방송 마치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카메라를 조금만 조정을 할게요. 네. 네. 아, 다이아님 어서 들어오세요. 출석 체크 할까? 예전에 얘가 잠깐 여담이지만 SBS에서 철희 씨가 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누구누구 출석 체크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했던 거 있는데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요. 처음에 시작하면 일종의 출석 체크로 여러분들 불러드려도 되겠다. 괜찮은 생각이네요. 아이디어로서 받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느라 못 본 내용들도 있어서 한번 채팅 뭐 그렇게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 이제 정리해 보면 네. 일단은 확실하게 나온 것들은 요거네요. SD라는 표현은 전 세계 공통인가? 라는 질문이셨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 강의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슈퍼 디포르메이션. 그러니까 사실은 데포르메라고 읽지만 사실 디포르메가 더 맞죠. 여기에서 슈퍼 데포르메까지만 읽은 것이 바로 SD인데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반다이가 미국 진출할 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데포르메이션이란 말은 서양 사람들이 알아요. 아는데 이게 당시에는 그냥 변형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데포르메이션 하고 딱 들으면 지금 저희는 귀여운 SD 건담 말하자면 머리가 이렇고 몸통이 이렇고 팔다리가 한 뭐 요 정도 달린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요 정도로 그냥 표현할게요. 이런 말하자면 좀 이거를 사실은 서양에서는 이제 베이비 체형이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 베이비 형태를 더 생각하게 되죠. 저희는 이런 형태가 생각이 나는데 반해서 서양 사람들은 데포메이션이라고 들으면 캐리커처 이미지가 있어서 굳이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려보자면 사람을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든가 하는 식의 이미지 있죠. 캐리커처 같은 이미지 느낌만 낸 거예요. 전 그림은 진짜 못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미지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 뒤틀린 느낌. 왜 좀 서양 분들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이렇게 리얼하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왜 남자 캐릭터 그리든 여자 캐릭터 그리든 이게 뭐 마블 코믹스 같은 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생략과 이렇게 뭐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화하고 좀 이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잘생긴 사람도 굳이 여기 뭐 죽은 게 있으면 죽은 게 막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좀 여드름 같네요.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그린다든가 하는 이미지가 좀 강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슈퍼를 붙이면 일단 이거 자체가 별로 연결이 되는 조어가 아닌데다가 이렇게 들으면 미국 사람들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이제 귀여운 형태가 돼서 애들 대상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막 19금
5억 이런 느낌이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상품명은 SD일 수밖에 없는데 그잖아요. 반다이 제품에 다 상품에 SD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제 와서 SD라는 말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SD라고 들었을 때 SD가 뭐예요? 그래서 그게 슈퍼 데포르메이션의 약자예요 라고 들으면, 그러니까 이니셜이에요 라고 들으면 뭐야? 섬뜩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지가.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실제로 문제가 되었느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서양권은 건담이 인기가 무지하게 없습니다. 네. 서양권의 건담은 이상하게 안 먹혀요. 마크로스 같은 게 굉장히 먹혔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 몇 번 반다이가 이제 미국이나 서양권에 이제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 반다이가 미국에서 성공했던 건 전대물이고요. 파워레인저, 고고 파워레인저 이걸로 성공을 했고, 사실 건담류는 반다이가 별로 잘 안 먹혔습니다. 세디스트의 이미지라기보다 뭔가 이제 뒤틀린 것 같은 거죠. 뭔가 괴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방송을 할 때 미국을 노리고 제작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훗날 말씀드리겠지만 SD 건담 포스가 있습니다. SD 건담 포스 애니메이션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 시장을 노리고 만들었던 작품이거든요. 물론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만, 그걸 노리고 만들었던 작품인데, 문제는 이때 이 SD가 월걸 풀어서 쓰면, 그러니까 이때 표현을 SDG라고 그랬거든요. SDG. 그래서 우리로 하자면 그냥 말로 할게요. 슈퍼 데포르메 건담의 약자인데, 이렇게 써가지고는 이게 서양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슈퍼 데포르메에서 이미 벌써 마음이 이제 떠나가는 거죠. 슈퍼 데포르메가 뭐야? 이상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잠깐 검색을 할게요. 그래서 이 건담 포스가 SDG가 영문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 영어가 바뀝니다. 영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 영어를 정확히 적어드리려고 제가 페리얼 디펜더 건담 포스로 바뀝니다. 슈페리얼 디펜더라고 이름을 만들어 붙였어요. 이 애니메이션 방영에 한정해서, 건담 포스에 한정해서. 이거 원래 그냥 슈퍼 데포름의 건담 포스 맞아요. 슈퍼 데포름 건담 포스 맞는데 이미를 붙여서 슈페리얼 디펜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뭐 특수 방위대 정도 되죠. 뭐 스페셜한 특수한 방위대, 뭐 이런 특수 방위대 건담 포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유튜브에 잘 찾아보면 가끔 지워지기도 하는데 영문판 있거든요. 영문판 건담 포스를 영상을 혹시 구해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꼭 Superior Defender 건담 포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면 SD라는 말은 전 세계 공통으로 씁니다. 예, 이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공통인데 이걸 슈퍼 데포르메라고 하면 서양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슈페리얼 디펜더란 이름으로 적어도 애니메이션 썼는데, 문제는 이후에 상품군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SD다. 뭐의 약자인데 그런 건 모르겠고요. 그냥 SD예요. What is the SD?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일본어, 니혼고, 일본어, 뭐 Japanese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현재 그러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네. 요건 나중에 이제 건담 포스 얘기하게 되겠죠. 이제 쭉 얘기하다 보면 건담 포스 얘기하게 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